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이 15개 조항을 요구하며 이란에 한 달간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입니다. 아직까지 전쟁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 모두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의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증권업종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1.78% 오른 5,6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의 급등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2차전 지수들도 상승하면서 2.67% 오른 1,1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튀어오른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 5,70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이후에는 유가의 소폭 반등 움직임에 맞춰 코스피도 상승분을 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지만 아직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부터 1,13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후 1,157포인트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높인 뒤 상승폭 조금은 조정됐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코스피입니다. 기관이 1조 8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 간만에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매도 전환하면서 3,500억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1조 6,600억가량 강한 순매도 보여줍니다. 반면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개인은 2,000억가량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인데요. 1,500원 선 밑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면서 현재 시간은 0.17% 오른 1,49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며 상장 첫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관련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내 ADR 상장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다만 상장 공모의 규모나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종 상장 여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신청서 검토와 수요 예측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급팽창으로 HBM 등 핵심 제품을 둘러싼 투자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해외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100만 원 선을 회복한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시간 1.52% 오르면서 10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2척과 VLCC 3척 등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7,563억 원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VLCC 3척을 5,887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VLCC 운임이 반등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선주들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2028년 이후 다수의 LNG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올해에도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약 3조 4,6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쌓았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오션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조선업종이 전반이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0.74% 오르면서 12만 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최근 출시한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 나흘 만에 글로벌 플랫폼에서 300만 장을 판매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출시한 붉은 사막은 첫날 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관심이 지속되며 출시 사흘 만에 30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붉은 사막은 출시 전날 글로벌 게임 평점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78점의 아쉬운 성적을 거둔 영향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발빠른 패치로 붉은 사막의 스팀 글로벌 이용자 평가는 대체적 긍정적까지 올랐고 서구권을 기준으로는 매우 긍정적까지 기록하며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업계에 따르면 붉은 사막의 손익분기점이 300만 장으로 알려져 있던 만큼 흥행 실패 시나리오는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펄어비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이후 최근 평가가 반전되면서 간만에 급등을 보이는 펄어비스입니다. 현재 시간 21.99% 오르면서 49,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려 또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으로 글로벌 정세가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 속에서 이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을 5일간 유예를 했고 어쨌든 뭐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종전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ADR 상장, 뭐 이외에도 좋은 이야기, 여전히 강한 반도체, 여전히 시장은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또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 탄력을 내고 시가총액이 순위가 막 변하는 그런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전반적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조금 들어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만 현물에서는 또 매도로 전환하면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를 아직까지는 갈팡질팡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이번 주가 어쨌든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 이제 4주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 멈추느냐이잖아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정세를 함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절대로 뭐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역시 이란을 끝까지 응징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3주차에서 4주차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둘 다 스탠스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뭐 매주 체크는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양 국가 모두 미국이든 이란이든 출구 전략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한 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휴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달, 1개월 휴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큰 선물을 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죠. 이란이 무슨 선물을 줬냐? 뭐 핵과 관련된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핵은 아니고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다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걸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란이 뭔가 입장이 바뀐 태도를 미국에게 제안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1개월 휴전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개월 휴전 플러스 핵을 해체하는 이런 안을 이란에게 던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 15가지를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란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면서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서 이 15가지의 협상안을 이란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15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뭐 전부 다 나열하지는 못하고 요 중에 한 7가지. 근데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서
좀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하면 요 한 7가지 정도였습니다. 자,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은 결국에는 핵이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이제 다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협상안의 가장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란 영토 내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이제 아예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핵 시설도 역시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란의 핵 시설 다 파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해체를 하라라고 하네요. 뭐 더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농축 물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농축 물질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한 440kg 정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걸 IAEA에 즉시 이관을 해서 이란 밖으로 빼내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뭐 헤즈볼라 같은 이란 친이란 세력, 그러니까 대리 세력이죠. 공식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테러를 한다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키는 이런 세력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역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이제는 수량이나 사거리를 제한을 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로지 사용하는 건 방어 목적으로만 미사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해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까지 한 15가지를 이란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란이 받아들일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함께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보실까요? 자, 지금 한 달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내용은 4월 9일에 전쟁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대이란 협상팀으로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죠,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 워트코프 이렇게 4사람이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이란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그 중동 이란 근처 지역에서 폭격을 받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내에 미군 기지가 없고 이란 공격도 받지 않는 곳이어서 일단은 파키스탄이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이란과 미국의 대표자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1개월 휴전안도 하나의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사인만 하면 바로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일각에서는 4월 9일을 아예 그냥 전쟁 종식일로 박아놓고 그런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미국도 지금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한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자, 다음은 이란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종료하거나 휴전하는 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듯이 이란도 역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란도 역시 전쟁을 멈추기를 원하는 사인들을 이제 막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란도 역시 휴전의 6대 조건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전쟁 재발하는 거 방지를 해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내의 미군 기지들을 다 폐쇄해라. 뭐 주변국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나 이런 쪽에 카타르나 이런 데 있는 미군 기지를 다 폐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전투행위 다 멈춰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은 좀 애매한 것인데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원하고 있어요. 이란이. 이것을 미국이 줄지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이란 활동에 가담했던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환시켜라. 그러니까 이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란 내로 다시 보내라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 역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된다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견이 보이죠.
미국과 이란이 이런 이견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잘 협상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만 아니면 웬만하면 지금 다 통과시켜 줄 것 같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란도 역시 전쟁을 멈추기를 원한다라는 걸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종전안 아니면 휴전안에 포함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이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라고 3가지를 제시한다고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그걸 전면 해제해주겠다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부쉐르 지역이라는 곳에 원자력 민간 원자력 시설을 에너지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것도 하나를 제안했다고 하고, 그리고 스냅백 제재를 제거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냅백 제재라는 건 이란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와 관련된 위반을 할 때는 바로 다시 즉시 복원할 수 있는, 제재를 또 가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스냅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스냅백을 아예 제거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재를 아예 다 해제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조건들이 이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이번 주에 진짜 협상이 열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까라는 것이 과연 이란이 가장 중요한 무기,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가장 중요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또 이스라엘이죠. 미국과 이란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멈추지를 않으면 이게 계속 자꾸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변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칙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틀을 합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은 차근차근 협상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절충한 시나리오도 미국에게는 분명히 3번째 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전쟁의 위기가 조금씩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미국과 이란이 만나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 카드까지 만지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가 약 3,000명 규모의 제-80 이공수사단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제-80 이공수사단은 18시간 안팎에 전 세계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미 육군의 대표 신속 대응 전력이다. 아직 이란 본토 지상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해협 재개방과 전략 거점 확보까지 검토되는 만큼 전쟁이 해상 충돌을 넘어 지상 작전 가능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수록 시장은 안전자산과 에너지 가격부터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손창현 팀장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뭐 오늘 이슈도 많은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뭐 ADR 상장도 있겠지만 SK가 증설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장비, 뭐 시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SK 하이닉스에 뭐 요즘 이슈가 많네요. 네. 어제 이제 EUV 쪽 노광 공정에 12조를 들여서 장비를 반입을 할 거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하겠느냐라고 보면 결국엔 기존에 있는 장비로 이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리고 AI 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게 이제 공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를 좀 가열차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랑 관련된 원시 공정에 대한 전환 가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게 이제 미세화 이 회로 구현을 통해서 DDR5나 LPDDR6 이제 저전력 반도체까지도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와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양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엄청나게 좀 많이 진행을 네.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0억에서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에서 37조까지 네. 증설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18일 주주 통해를 통해서 110조까지 증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EUV만 12조 투자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ADR을 발행을 통해서 한 10에서 15조 정도를 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면 여기에 또 HBM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한 30조 정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더 이제 HBM이라든지 AI 쪽에 투자를 더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쪽에 있는 공장으로 한 개를 좀 지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이제 SK도 그러게요.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의 생산 공장까지도 투자를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작년에 중국의 시안 공장, 수저우 공장에 한 5천억을 들여서 투자 양산 설비 투자를 확대를 했고,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 쪽과 그리고 다롄 충칭 쪽에 1조 2천억을 들여서 투자 설비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AI 칩이라든지 그리고 D램 낸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기판에 있는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좀 간추려서 좀 꼽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올해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EUV나 뭐 관련 투자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EUV 펠리클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FS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FST?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광 공정이 반도체 빛을 투과해서 이제 포토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쓰여놓고 빛을 투과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포토마스크에 들어가는 이제 보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펠리클이란 거 자체가.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EUV 펠리클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EUV 오버레이 계측 장비 쪽에서의 그런 수주도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솔이라고 하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이 이솔이라고 하는 자회사도 이제 EUV 검사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 FST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당연히 이제 EUV 쪽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소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 소재를 원래는 이제 일본 쪽에 대해서 전량 다 수입을 해서 썼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도 이제 시장에서는 EUV 쪽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쪽에 연계가 된다고 보면 이 동진 세미캠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FST와 동진 세미캠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동진 세미캠, FST도 공략을 해보고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도 하나 골라볼까요? 네, 탑픽 종목은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파크 회사예요. 시스템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자 현미경을 바탕으로 해서 네. 다양한 이제 계측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한 8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미 네. 30에서 40개국에 다양하게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원자 현미경 쪽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근데 이게 범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우주 쪽에, 항공 쪽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동사는 이제 반도체 쪽, 이제 회로 선폭 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뻗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도 이미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EUV 장비가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보면 같이 연결을 해서 장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뭐 TSMC나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올해 뭐 여전히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봐도 주가는 좀 제자리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7만 4천 원인데 네. 27만 원까지는 뭐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31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1차 31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고 또 EUV 관련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들 3가지를 알려드렸고 그중에 탑픽은 파크 시스템즈 선정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SK 증설 투자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돈 되는 сек터도 바로 공개할까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게임주는 지금 최근에 펄어비스가 뭐 신작 붉은 사막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막 등락을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게임주들도 올해 뭐 신작 기대감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저희가 투자해볼 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관련된 그쵸, 섹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순환매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게임주들이 이제 재차례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 좀 특징적인 거는 라인 야후라고 하는 업체, 이제 일본에 상장돼 있는 야후와 라인 업체인데 이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 유상증자를 취득을 하면서 1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그러면 카카오는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서포팅을 하고 그리고 라인 야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적인, 자금적인 조달을 하면서 개발력에 대한 확대를 좀 진행을 해서 본격적인 게임 회사에 대한 확대성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외국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외국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들 최근에 이제 신작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온라인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 그리고 NC소프트가 작년에 이제 아이온 2에 대한 부분을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 관련된 시리즈물이 올해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이제 돈은 잘 벌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게임 회사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게임 관련된 섹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주는 정말 관심권에서 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늘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신작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말씀해 주신 뭐 해외 지분 쪽에서의 투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 좀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시프트업, 회사인데요. 네. 이제 동사는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이제 2대 주주고요. 34.46%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작 게임은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니케라고 하는 이 게임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대작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히트가 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자사주를 200억 정도 한다라고 동사가 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는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이제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 시프트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역시나 텐센트 관련된 회사가 주요 주주 14.01%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케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텐센트 관련된 업체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파노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이 두 업체들은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이제 하나그룹과 더불어서 피지컬 AI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그룹 쪽에서 로봇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동사가 소프트웨어 쪽을 역량을 담당을 해서 이 피지컬 AI 쪽에 대한 그런 역량을 좀 쌓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게임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을 잘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게임주 중에 탑픽은 뭘로 보고 계세요? 탑픽은 이제 뭐 린저씨의 대부죠. NC 소프트 네, 보셔야 될 NC.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계 쪽에서 한 9.44%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온2에 대한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리니지 관련된 클래식이 동접자 수 35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신작 게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이제는 NC소프트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지금 22만 9천 원인데 단기적으로 앞선 고점 다 돌파하는 30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를 21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까지 게임주 중에 탑픽을 골라봤습니다. 과연 이 증시의 훈풍이 돌고 돌아서 이제 진짜 게임주까지 온기를 좀 퍼뜨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좋은 종목들을 게임주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NC소프트 탑픽으로 목표가 3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흐름 관련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란은 즉각 부인했다. 협상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 차단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문제는 발언과 동시에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동 병력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82공 수사단 투입까지 검토되고 있다. 백악관은 모든 군사 옵션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을 제한하고 통행료까지 부과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 흔들리고 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웃돌고 있다. 협상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군사 충돌 위에 서 있다. 에너지 리스크는 이미 시장 변수로 굳어지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2%대 다시 상승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좋네요.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554포인트 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르지만 코스닥에서 지금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3,000당 제약이 지금도 2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83% 오르면서 3,000당 제약이 11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뭐 에코프로 BM도 좋지만 오늘 뭐 3,000당 제약 아니면 또 그 뒤로 코오롱 티슈진도 10%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쪽이 많은 좀 관심을 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3,000당 제약은 코스닥 시총 1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인지. 근데 또 밑단에 보면 펩트론은 5% 떨어지고 있고 케어젠도 10% 떨어지고 있고 뭐 잘 가는 거는 매우 잘 가고 또 힘든 상황인 종목들은 또 안 좋은 종목들은 많이 급락을 하는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종목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보시면 한화비전입니다. 자, 한화비전이 오늘 10% 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동 쪽 이란 리스크가 약간은 뭐 잦아들 기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역시 뭐 바로 AI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한화비전이 또 유독 좋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제도 그랬고 시장이 반등을 줄 때 IT 관련해서 반도체, 뭐 네. 소부장 쪽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또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그 재료라고 그럴까요?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업체와 함께 AI 반도체 기업과 영상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것. 특히 한화비전이 이제 CCTV 쪽에 있어서의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국의 견제 속에서 반사 이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은 한미반도체와 함께 이 HBM 관련된 본도 납품 여부와 관련된 기술 분쟁도 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단독 보도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본도를 하이닉스에 공급할 것이다. 네, 이러한 규모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IT 소부장 쪽에서의 나름대로의 또 대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비전을 우리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매출 2조 원대, 영업이익도 2,300억대 이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한화그룹의 IT 소부장 쪽에서의 진정한 주역이 하나 나타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024년도에 말이죠. 영업이익 55억에 불과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회사 내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합치고 떨어뜨리고 벌리고 막 쪼개면서
뭔가 하나세미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 역할을 이제 하나비전이 해주고 있는데 2025년부터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업이익 물론 뭐 2023년에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뭐 2,8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2,100억에서 2,300억 정도 33%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도 또 본격적인 성장세 매출도 2조 2천억 이상 또 영업이익 3,600억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급증하고 2028년도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7년 대비해서 1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돼주면서 하나비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동안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본더 또는 HBM과 관련돼서 한미랑 경합을 한다, 뭐 기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본질 가치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그 짧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지만요. 이번에 다시 이제 9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추가적으로 9만 원만 이번 구간에서 흔들리더라도 지지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홀딩하시거나 짧게 이익 실현하시고 일정한 비중은 유지해 나가고 없으신 분들은 9만 원이라든가 9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비전 일단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제 하나비전이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97,9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조금 내려왔는데 오히려 또 매수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만 원 근처, 9만 원 이탈하면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한번 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다음 또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DLENC입니다. DLENC도 뭐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막 줄지어서 릴레이를 하면서 지금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DLENC는 또 좋은 뉴스가 아예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건설주 내에서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현대건설이 먼저 했고요. 네네. 그리고 뒤따라서 이제 대우건설이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은 DLENC가 마지막 주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건설주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SMR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와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이러한 SMR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이거는요 국내 건설사에서는 최초로 설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4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과거의 대림 건설이었죠. DLENC 같은 경우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51.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SMR과 관련된 표준 설계를 150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요, 사실은 그 동안에는 미미했던 이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반등 한번 주는 듯했던 모습에서 원위치 됐다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틀 연속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음봉이었지만은 오늘 그러한 이 고점대들을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나도 뭔가 현대건설처럼 의미 있게 한번 가볼래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6만 원대 중반 정도였었는데 지금 7만 원을 넘어갔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7만 원 이하짜리 정도를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6만 원이 상당한 의미 있는 지지선이고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가를 6만 원으로 잡고 그리고 사실은 7만 9천 원이 사상 최고가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목표가들이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뭐 9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을 불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의 이제 SMR의 수혜가 점점 퍼지면서 건설사들까지 왔는데 그 건설사 안에서도 지금
뭐 1위 사업자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온기가 쫙 내려오고 있는데 DLENC 지난주에 한번 급등으로 레벨업 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으니까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처럼 쭉쭉쭉 더 레벨이 업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을 이탈하면은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뭐 역시 뭐 전쟁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전력기기, 그전에도 전력기기, 전력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력망, 전력기기 이런 게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월 말 그리고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거의 흔들림이 없는 쪽들이 더 올랐어요, 이 오히려. 전력 관련한 것들이고 결국은 뭐 사상 최고가도 가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이 전력망 투자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AI발 전력기기 호황 지속, 뭐 흔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네네. 했는데 올해 역시 거침없이 실적을 그러니까요.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8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초고압 뭐 배전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뭐 LS 일렉만이 아니고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다 지금 이 전력 3사들이 계속해서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돈 안 되면은 나서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미국 빅테크 고객수 확대라든가 또 미국향 매출 쪽에서만 3조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LS 일렉 같은 경우 작년 10월 23일 날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목표가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10월 23일이었으니까 이때 이제 첫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주봉상으로 직전의 고점대를 다 돌파하는 양봉이 연출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정하게 횡보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오히려 또 한 번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3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릴 때는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전력 관련한 종목들은 한두 개씩은 비중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6차까지 이 목표가를 제가 10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 텐데 뭐 지금 8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0만 원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장을 관통하고 새로운 어떠한 이 전력 수요의 급증과 더욱더 이 에너지 대란이 조금 더 진정이 된다라면 더욱더 수요는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돼 준다라는 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력기기 쪽은 뭐 전쟁이 있든 없든 그냥 중요하다라는 게 그대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LS 일렉트릭이 85만 원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 목표로 해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100만 원 코앞까지 왔고 효성중공업 오늘 300만 원 넘었습니다. 네, 대단한 전력기기 3사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